아니 왜 이렇게 많이 뒤에 잘 배지 안경 끼고 오려고 왔어야 됐나봐. 뒤에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잘 보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러시게요? 이러실 거예요? 저 그러면 삐진다. 자, 송파구청에서 하는 설명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고, 워낙 설명회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치 베이스다 보니까 송파나 반포까지 굳이 올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긴 했어요. 어차피 오셔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치로 오시기 좀 어려운 약간 지방을 좀 주로 다니는 편인데 오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지 진짜 몰랐고요. 지금 되게 떨려요, 저. 티 나죠? 티 안 나요? 많이 떨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월요일 오전 시간인데 힘들게 오셨는데 오늘 날씨도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얻어가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진짜 달달달달 떨리고 있거든요. 손 떨리는 거 앞에 보이시죠? 떨리는데 지금?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교 학점제요.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중1, 중2 부모님들이 많으실까요? 혹시 중3? 설마. 우리 아이 고딩? 고딩도 있으신 거예요? 위에가. 그러니까 둘째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면 오늘은 고교 학점되다 보니까 이제 중1, 중2에 좀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치동에 있는 윤행고 입시 컨설팅의 제가 왜 윤행고일까 궁금하셨을 텐데, 윤행고의 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교 학점제. 저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딸이 중2예요. 네, 제가 중2입니다. 그래서 다른 입시 컨설턴트들보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저도 어차피 딸내미를 첫해 고교 학점제로 대학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교 학점제에 뭔가 정책이 나오거나 자료가 나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여튼 2028 학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8 학년도까지 이제 가시려면 그 전에 지금 입시는 어떤 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거 전혀 모르고 고교 학점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요즘에 입시가 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2020 학년도까지의 입시와 2021 학년도의 입시, 2022, 2023 학년도의 입시, 그리고 올해 2024 학년도의 입시 다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2025 학년도도 또 달라집니다. 대학들이 전형을 워낙 많이 바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4와 2025의 입결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너무 뻔하게 보이는 대입 전형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5 어떻게 될지 몰라. 2026, 2627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첫 고교 학점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입시의 큰 틀이 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일단 2021 학년도부터 전 정부죠. 이제는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라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입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정책의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2021 학년도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고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모든 입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분명히 고교 프로파일이 존재했었을 때 유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대치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중동, 휘문, 단대부구, 숙명, 경기, 진선 요 라인은 숙명이야? 얘 휘문이야? 얘 경기야? 단대부구야? 라는 것을 보는 순간 내신을 달리 봐요. 실제 그랬습니다. 2020 학년도까지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앞에 4자만 붙어도 고 대치동의 메인 학교는 중앙대까지는 무난하게 학종으로 붙었습니다.
이 생기부가 어떠냐 이런 거 무관하게 얘 중동이니까 얘 휘문이니까 얘 숙명이니까 그러니까 숙명이나 진서는 앞에 오자까지만 붙으면 이대는 무난하게 붙었던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네, 고교 블라인드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4등급 되면 건대도 안 됩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2021, 2022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학교를 알지도 몰라 하고 막 원서를 썼거든요, 학종을. 근데 이제 2023 작년도부터 이제 우리는 학종은 안 되나 봐 하면서 대치동은 학종에 대한 열기가 싹 내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송파는 여러 학교 라인이 막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이 고교 블라인드가 미치는 영향이 학교마다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유리하다, 반드시 불리하다, 어느 쪽으로도 얘기할 수 없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2022 학년도부터는 대입 반영 학생부 항목이 조정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이 2022학년도, 23학년도.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에 완벽하게 재조정된 대입 항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입결을 볼 거예요. 그러면 2022하고 2023과 2024의 입결은 또 어떻게 될까요? 대답 안 하기로 했어? 이럴 거야? 자,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분명히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22, 2023, 2024 교사 추천서 완전히 폐지됐죠? 올해로 자소서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는 자소서를 보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냥 교육 정책으로 폐지시켜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뭐냐? 정시가 확대됐죠. 특히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주요 16개 대학은 교육부가 40%까지 정시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했고 그것이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틀이 변해서 2024 입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제 개인적인 첨언을 하자면 블라인드 평가, 대입학생 항목 조정, 추천서, 자소서 폐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약간 일관된 정책의 연장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숫자 하나로 일렬 세우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이나 이 아이들의 탐구 능력이나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해서 탐구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 줄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만 정시 확대나 지금 현재의 수능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여러 줄 세우기에 약간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한 줄로 아이들을 숫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입결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상충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 지역의 여러 니즈를 충족하려면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도 한 줄 세우기도 필요하다라는 정책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도 이렇게 바뀐 걸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고교학점제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 전형의 변화의 흐름이 있었으니 당연히 인원의 변화도 매우 많았겠죠. 자, 변화의 시작은 2021 학년도입니다. 그러면 2020이나 2021 때는 우리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45%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능은 2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다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고교학점제 공청회 포럼 4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또 한 번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총 5번의 고교학점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고교학점제를 매우 선호하며 정시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그것이 학교의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2021, 2020 때는 압도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 그 다음에 28% 정도가 되는 정시전형의 비중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2021, 2022, 2023이 되면서 조정이 됩니다. 자, 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23, 2024, 2025는 전체적으로 볼 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그 대학을 볼 때도 일정한 비율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10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이해되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34에서 5 사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시전형 39에서 40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요 비중은 요번에 주말에 이 발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변수를 제외한다면, 그 변수는 제외할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2025, 2026, 2027까지는 동일하게 갈 겁니다. 다만 2028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정책이 나와봐야 알죠. 일단 정책이 나와보고 그 다음에 대학의 대입전형 계획이 나와봐야 그게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추세는 2027까지는 아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매우 왜 자꾸 지 맘대로 막 나가? 자,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또 하나. 올해 2024학년도부터는 신설학과나 증원된 학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로 5개 학과가 신설이 됐죠. 원래는 4개 학과 신설이었는데 수시 모집 요강 까보니까 5개 학과가 됐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계약학과 아닙니다. 지속가능기술, 혁신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데이터 공 해서 5개의 서울대가 어마무지한 신설 학과가 딱 2024 때 생겼죠. 자,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 반도체 시스템 공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인공지능학과가 24명에서 52명이 됐죠. 엄청난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56명 증원됐습니다. 자,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공, 이거 계약학과 아닙니다. 거기는 시반이라고 해서 반시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반도체 시스템이 계약학과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학과입니다. 자, 그거 56명 증원됐고요. 에너지학과 40명 신설됐습니다. 자, 서연고 성만 하더라도 올해 증가된 인원이 444명입니다. 서연고 성까지만요. 이해되시겠죠? 자, 주요 대학 가천대까지 합치면 800명이 넘고요. 전국 단위로 보면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올해 증원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교육부에서 언질한 대로 첨단 학과들은 신설되거나 증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교 학점제의 불리한 점은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신설학과나 증원학과는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중1, 중2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 모든 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목이 뭘까요? 수학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본이 미적, 물원, 물투, 거기에다 플러스 기하, 화원, 화투예요. 아니, 수원, 수투 말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미적, 기하, 물원, 물투, 화원, 화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저희가 요즘에 대치동 부모님들한테도 항상 잔소리 하는데 너무 수학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적 역량이 있어. 그러면 어느 시기부터 수학만큼 과학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것 같다라는 싹수는 중학교 때 보이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른다는 한낱 기대감을 가지고 의대 하지 마시고 물화 잘 챙겨두시고 물화 등급이 잘 나오면 지금 이렇게 증원된 인원에서 생기부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학종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1, 중2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영수하지 마시고 네, 최소한 중3 때부터는 수학만큼 과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중1, 중2 때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N수생들 오잖아요. 재수생들. 우리 이과 아이들 재수할 때 수학 때문에 할까요? 과탐 때문에 할까요? 과탐 때문에. 열의 여덟은. 왜요? 부모님의 인식이 일단 과탐은 나중에 해도 되지가 있고요. 아이들도 과탐은 암기지. 그죠?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신설증언학과를 살리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물원하원하면 힘드세요. 2학년 때 내신 박살납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내신은 고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2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고교학점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즘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7까지예요. 자, 2027까지 이제 정시는 내가 정시까지 가야 돼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역도 정시도 가야 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정시 40%를 획득을 해 두셔야 학종도 또는 수시도 소신 상향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 특히 수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입전형, 우리 통합평수는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중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네, 올해 3년 차죠. 통합평수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번 치렀고요. 2024학년도 올해 이제 3번째 치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평수능은 저뿐만이 아니라 입시를 어느 정도 아는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현재까지는 실패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별로 크게 그 이전에 비해서 더 나은 지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근데 며칠 전에 폭탄 발언을 하셔서 이 통합형 수능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차다. 자, 요게 고교학점제 시기에 어떻게 맞물릴지는 이따가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통합형 수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의 변화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우리 입시 고교학점제 하기 전에 간단하게 교과 종합의 기본 툴을 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학생부 교과는 교육부의 권고로 대부분의 대학이 10%의 의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분명히 중점 전형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왜요? 상향이면 상향이고 적정이면 적정이고 안정이면 안정이고 하향이면 하향입니다. 그 라인이 바뀌지 않아요. 하향 쓰면 됩니다. 적정 쓰면 가능성 몇 프로 이상이고요. 소신 상향 이전 입결 보고 쓰면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반 이상의 학교는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점 전형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학교들도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조금 멀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둘째가 중1, 중2지만 첫째가 고1, 고2, 고3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더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교마다 산출 방법이 다 어떨까요? 다 달라요. 네, 전교과를 보는 학교도 있어요. 국영수 사과안을 보는 학교도 있고 국영수 사 또는 국영수 과를 보는 학교도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고 3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매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교과가 정량평가되지만 생기부,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체 교과 중에 10개 과목만 뽑아서 내신 산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를 지금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1 어머님들도 없으시고 고2 어머님들도 요번 학기 기말고사 끝나기 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기본 레인지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3학기 내신 등급이 나왔어? 근데 얘가 뭐 몇 점 몇이야? 그러면 요것으로 쓸 수 있는
교과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을 잡고 고3 올라와서 그 라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유리한 학교가 어딘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교과는 항상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2학년 1학기가 이제 조만간 끝나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의대면 그냥 강원 제주 이래, 충청 이래, 호남 이래, 의대예요. 자, 영남 이래, 수도권은 이래. 필요한 내신 등급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필요한 내신 등급. 우리는 지역 인재를 못 쓰니까 이 정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의대 교과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 인재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여유롭죠? 뭐 요렇게 라인을 좀 잡아 두시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죠? 아, 그렇구나. 요즘 고2, 고3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신을 확보하고 나서는 수능 체제를 내 아이가 어느 정도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이가 강력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48도 의대 교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 체제 못 맞춰? 그러면 몇 필요할까요? 1.0 필요합니다. 그냥 요런 패턴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교과는 현재 고2, 고3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건 고교학점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크게 3개의 평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내신. 그죠? 두 번째 생기부. 그죠? 세 번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나는 이 3가지로 거의 대부분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교과.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럴 거야? 오늘 묵묵부답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워낙 컨설턴트마다도 의견이 달라요. 정보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집어주고 갈게요. 볼게요, 교과.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안 드렸어요. 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찍으시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기, 전자, 공학 전공을 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레인지예요. 보이세요? 자, 어떤 친구는 1.06으로 충원 합격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 2.34로 최초 합격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시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실 거냐면 1.02, 1.06, 08, 09, 09, 13, 14, 14 이런 애들은 당연히 내신이 높으니까 당연히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맞지? 아, 쟤네가 조금 특이한 애들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자, 근데 똑같은 과, 똑같은 전형의 불합사례 보여드릴게요. 다 놀래. 자, 똑같은 불합사례요. 그 전기, 전자, 공학 전공 활동 우수형. 보이세요? 자, 어떤 아이부터 1.03, 06, 07, 08, 15, 16, 16, 22, 23, 24, 24, 25, 26, 28, 13. 내신으로 붙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오죠? 네. 아니, 근데 그냥 연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까봐. 연세대니까 이러실까봐. 조금 중위권 학교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보세요. 중대예요. 다빈치 인재전형. 올해부터는 융합형 인재전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자, 거기에 화학신소재 공학부입니다. 올해부터는 화학공학과로 이름이 또 바뀝니다. 중대 나빠요. 맨날 바꿔요. 아, 짜증나 죽겠어요, 아주. 자, 이제 작년도는 다빈치 전형이었으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친구는 1.1로 충원 합격했죠. 어떤 친구는 2.06으로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불합사례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 드시죠? 그치? 드셔야 돼. 그래, 이래. 불합사례예요. 똑같은 전형, 똑같은 과예요. 조작이라고 생각하실까봐 학교까지 다 넣어놨어.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합격한 아이들의 50%의 내신 평균값과 불합격한 아이들의 50%의 내신 평균값을 산출해 봤을 때 오히려 불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 제가 하나의 편견을 깨드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높으면 붙는다. X.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견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내신은 필요 없어. 생기부만 좋으면 붙어. 그것도 답일까요? 그것도 X예요. 둘 다 X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 다시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은 레인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레인지가 일반고가 필요한 레인지, 외고 국제고가 필요한 레인지, 전사고가 필요한 레인지가 다 뭐 할 뿐일까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년 산출합니다. 올해는 지금 산출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설명회를 와서 올해 거는 못 보여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산출하면 이렇게 산출을 해놔요. 어떤 아이 등급이 왔어. 생기부를 봤어. 근데 이 아이의 등급이 요 안에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요 레인지에서 조금 더 벗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내신으로 까요. 근데 그만큼의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어? 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기본 레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내신 때문에 불합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저 너무 진지해요?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고교학점제도 같은 맥락이에요. 등급이 안 나올 뿐이지. 이해되세요? 인문도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놔요. 제가 작년에 잡은 레인지들이에요. 해마다 달라지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 레인지를 잡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대학 입결은 나왔고 필요한 정보는 제가 다 일단 모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갖고 분석을 하고 올해의 수시를 준비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설명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저 진짜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지금. 진짜.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데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등급이 산출됐어? 이 아이의 등급으로 적정한 학교는 요 라인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볼까요? 생기부를 보고 두 번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봐요. 자, 우리 선택 과목이 간단하니까 선택 과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고교학점제는 이게 더 커질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아이가 인문이야? 문과 갈 거야. 그러면 문과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한다고 해서 학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보내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상경 계열을 생각해. 근데 경제 안 하고 미적 안 했다고 불합한다.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이가 철학과를 가. 근데 윤사를 안 했어. 불합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나에게 주어진 과목에서 내 역량을 보여주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반고의 문과 친구들이 선택 과목이 대단히 버려야되게 나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 선택하고 똑같이 와요. 그러니 선택 과목에서 평가 포인트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는. 자, 근데 이과는 어떨까요? 이과는 선택 과목 커리 포인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이과가 좀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죠? 당연히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중에 뭐 했는데 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차피 올해 자소서도 없잖아. 그럼 그 다음이 뭐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과목이 있나? 있으면 더 플러스. 근데 그 과목이 위계가 높은 전문교과야. 더 플러스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과는 요즘에 지방의 일반고들 중에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런 걸 해내고 오는 애들이 있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일반고가 문과처럼 똑같이 동일한 과목만 선택하고 와서 평가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특정 지역들이 좀 있어요. 제가 나름 전국에서 꽤 잘한다는 애들은 많이 보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이 인천하고 대구라고는 봐요. 인천하고 대구는 학교 단위로도 교육청 단위로도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이나 전문교과의 선택이 매우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해? 고급 물리학 하고 오고 물리학 실험을 하고 와요. 생명과학 실험을 하고 고급 생명과학을 하고 옵니다. 융합과학 하고 오고요. 생명과학 과제연구, 화학 과제연구, 물리학 과제연구 이런 거 다 연과고 아이들이 1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하고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과는 선택 과목 커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고교학점제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 그러면 그 과에 걸맞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걸 훨씬 더 많이 보겠다는 게 고교학점제니까 그 괴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정 부분 이과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릿속으로 복잡하시죠? 우리 첫째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치? 우리 첫째가 이래서 떨어졌어. 이런 제기라 이제 알았네. 애는 이미 졸업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시기도 할 거예요. 지금 고2 부모님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 진짜 멘붕 오시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중1, 중2 준비하면 돼요. 네. 송파구청은 그래도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애들이 잘 붙는데 이거부터가 고교학점제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어차피 입사관들은 똑같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 그렇죠?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입사관들이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생기부 보는 방법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자, 볼게요. 우리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죠? 그치? 그래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그 다음에 생기부 내신 6개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이전에 모든 것들을 보던 시대에 비해서 이 6개는 각각이 다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어차피 내신은 레인지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정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올해나 내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면 아직은 고교학점제 몰라요. 예측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가 서연고를 포함한 일반 학과를 갈 때는 우리 일반고는 대개 80에서 90%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수행평가를 나열해요. 이해되시겠죠? 이 아이가 뭘 했는데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대개 80에서 90%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연고 학종을 합격한 일반고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완벽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다만 100%가 이 아이의 생기부의 100이 다 그렇게만 나오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클에서 너는 교과 써야 돼. 학종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이 아이의 생기부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평가 뭐 했지? 학교 프로그램 뭐 참여했지? 얘는 어떤 느낌을 받았지 밖에 없을 때예요. 이해되시겠죠? 다만 80에서 90%가 그러한 내용인데 이 아이가 몇 개의 활동으로 나의 탐구 역량이나 자기주도 역량을 보여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특별한 강점 몇 가지로 대부분의 약점을 커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일반 학과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생기부를 만들 필요 없어요. 생기부 없어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학과를 생각한다면 컴을 포함하여 1학년 때 내신 확보 해보고 이 내신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데 교과는 종합은 한 다음부터 생기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생기부를 만드는 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저희는 봐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패턴입니다. 반면에 의학학 계열은 어떨까요? 의학학 계열은 어떨까요? 제가 이거 두 개 분리해놨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 그죠? 의학학 계열은 1학년 때부터 필요한 생기부 서술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교 선택할 때 일반 학과를 고르면 우리 아이가 컴 가고 싶어요? 전기전자 가고 싶어요? 하면 그냥 그렇게 학교 고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가까운 데 보내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의학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 고등학교 선택 시부터 어떤 학교 라인을 가야지 유리한 거야를 고민하시면 된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차이점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활동이 벌어야 대한 일반고 생기부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연대 화로 가고 서울대 일반전형 붙습니다.
붙여보니까 붙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치예요. 그리고 경험치가 쌓여야 아 얘가 이런 강점이 있어? 써봐! 돼. 확신하네. 얘는 평가 포인트가 이런데 아 이 학교는 이런 포인트가 조금 더 있었지. 얘가 이걸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더 상향을 써야지. 해요. 학교마다 90%는 평가하는 게 똑같아요. 어차피 입학사정관들 돌아다닙니다. 2년 계약직이고요. 아십니까? 박봉이에요. 우리 입학사정관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박봉으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직이고요. 계약 끝나면 다른 학교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보는 기본적인 90%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10%가 학교마다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알려줄 거예요. 네. 요즘에 자꾸 이제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각 지방이나 목동이나 분당에서 설명회를 들으시다가 제 자료 그대로 넣고 설명회 하시는 컨설턴트들이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게 요즘에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요클 촬영할 때도 그렇고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졌다. 이건 안 알려준다. 너네도 최소 10년 이상 해보고 경험으로 얻어가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동일해요. 이해되시겠죠? 대부분이 동일한데 1년에 하나의 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가 있다면 1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똘똘한 아이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자율 동아리 진로가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세특에서 힘 주면 됩니다. 그거 없다고 불합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활동이 이 아이가 이런 역량이 있네라고 보여주냐면 제가 요거 사례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례도 하나 넣어놨는데 요즘에 너무 자기 검열을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아이씨 또 이거 누가 쓰면 어떡하지 이러고 뺐나봐. 어떡해. 네. 방법은 비슷하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세특. 중요하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늦죠? 자, 세특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 오는 친구들한테 방법 한 번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혼자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치동에서 학생부 컨설팅 받는 거 1년 단위로 하는 거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낭비예요. 훌륭한데 뻔한 생기부 나오고요. 이 아이의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이가 고민하고 그 고민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쉬워. 제일 먼저 뭐냐면 수업에서 뭐를 듣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거에 호기심이 생겨서예요. 시작은 수업에서 이런 개념을 듣는데 내가 수행평가로 이 주제로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 이해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는 호기심을 느끼면 돼요. 아이들 호기심 못 느껴요. 그래서 저한테 와도 제가 야 이래서 너 이거 수행평가 했지? 이거 내용 어땠어? 뭐 이래요. 궁금한 거 없었어? 없었어요. 잘 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잘 봐. 너 이거 했다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 안 느꼈을까? 호기심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생각을 한다고. 맨 먼저 하다가 그치? 그래서 이거 생각했을걸? 했을 거야. 이러면 애들이 네, 한 것 같아요. 그치. 거봐, 난 너를 믿었어. 호기심이 필요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이러이러한 호기심을 느껴.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탐구 과정이 잘 드러나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시로. 그리고 구체적인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오면 돼요. 요즘은 학교생활 충실형 학생들을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계획 바깥에, 학교 현장 바깥에서 하는 것을 함부로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생기부가 합격에 유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스펙으로 싸우던 시절이 아니에요. 반드시 학교 내에서 수업이든 수행이든 프로그램을 하다가 호기심을 느껴야 돼. 못 느끼면 느끼게 해줘야지 뭐.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없어. 데리고 오세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느낄 수 있어. 다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확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신선하게가 뭐냐면, 이게 약간 신선하게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꼈어요. 탐구를 했어요. 탐구 과정까지 잘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대책을 얘기하려고 해. 대책을. 이게 이런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려고 해. 얘네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배우고 느낀 점이 애매하다 싶을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탐구를 했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내려갔을 때 알게 된 개념어가 들어가면 가장 신선해요. 이러면 아이들이 또 뭘 고민하냐면 선생님 저 그거 잘 모르는데요. 또는 학교에서 야 너 이거 잘 몰랐는데 면접에서 물어보면 큰일 나. 쓰지 마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쓰셔야 돼요. 입사관들이나 대학 교수님들도 알아요. 아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 봤다지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개념어까지 쓰시는 게 배우고 느낀 점으로 제일 좋아요. 대책 만들지 말고 소감문 쓰지 말고 이를 통해 그거 뭔지 알지? 우리 아이들 많아 그거. 이를 통해 이를 계기로 뭐 반도체 이런 소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긴 계기가 됨. 제일 좋은 끝마무리. 제일 좋은 끝마무리. 이해되세요? 이런 게 80개가 있어도 돼. 똘똘한 10개나 2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1, 고2, 고3을 합쳐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2학년 생기부 아이들이 갖고 와요. 1학년 생기부로 너는 이래라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1학년 생기부 공통과정으로 뭘 평가할 거예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가 낮은 과목에서 얘가 등급이 좋아? 그 등급이 수원 수투에서 어떻게 될 건데 미적에서 어떻게 될 건데 그거 1위라고 오 하는 입사관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생기부를 갖고 너 이 생기부니까 학종 쓸 수 있어. 너는 교과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1학년 생기부로 전환하지 않아요. 자 이제 쏘쏘예요. 아 얘가 내신이 있어? 아 이 학교 생기부 사설 보니까 대충 어떤 학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생기부를 만들어 보자. 너가 교과 라인은 이렇고 이 라인보다 올렸을 수 있는 건 학종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번 얘기해 볼까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 속으로 선생님한테 빨리 가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1년 단위로 마감이 끝나는 사람이에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오셨다가 못 뵐까 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일반고에서 의대를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실제 사례예요. 일반고 학종으로 의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시작이 뭐예요? 보이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학습하다가 이해되세요? 일과 에너지 단원을 흥미롭게 공부하던 중에 그죠? 수업이나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 호기심. 자, 이런 호기심을 느끼는 거지. 보이세요?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겨.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나와요. 반드시 그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아이가 탐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입사관이 확인할 거 아니야. 보고서 냈어, 탐구했어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탐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한두 줄이라도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 얘가 진짜 탐구를 한 거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색깔로.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기부 서술의 패턴이에요. 이게 모든 과목에, 이게 모든 활동에 노. 의학학 계열만 아니라면 이러한 활동이 1년에 3, 4개만 있어도 일반고는 학종 쓸 수 있어요. 언제부터? 2학년 때부터예요. 고교학점제는 이게 1학년 때부터 나와야 될지 말지를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돼요. 한번 판단해 봐야겠지. 이해되시죠? 학종이 뭔지 이해되세요?
세 가지예요. 교과 어떤데, 선택 과목 어떤데,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가 좋은 건데. 근데 모든 과목, 모든 활동에 모든 생기부가 이래야 된다? 없어요. 그런 일반고 생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시면 돼요. 학종 간단하게 좀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어차피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조금 더 뭐 하는 걸까요?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 아이가 어떤 과목 선택했는데 이 과목에서 무슨 역량을 보여줬는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패턴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 중1 중2 어머님들 왜 이렇게 진지해? 아니 저 지금 무슨 수시 설명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3 부모님들 앉혀놓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 힘 빼고 계세요. 괜찮아.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 중2. 응.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대학에서 평가 포인트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건 네가 무슨 활동을 했는데요. 이해되시겠죠? 교사 평가까지 필요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학 계열밖에 없어요. 활동하고 결과만 나와 있어도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입사관이 다 똑같다니까요. 보는 포인트 똑같습니다. 90%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저 기본하는데 1시간 걸렸네? 아,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이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획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말씀드렸어요. 버티실 수 있으세요? 네, 아직은 버틸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왔어요.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자, 우리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죠? 정리했어요.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래요. 제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합니까? 맞아요?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 현 중2부터는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죠?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아이들의 수업량을 줄여줘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급으로 나오던 일반 선택 과목도 진로 과목처럼 성취도 비율로 나와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요렇게 바뀝니다. 저희 딸부터요. 저희 딸부터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과목의 편제가 달라져요. 이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2027학년도까지는 이 교과서 편제겠죠. 공통과목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되고 3학년은 일반 선택 약간의 진로 선택이 대부분 있는 요 구조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영과고나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배우는 전문 교과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이과는 좀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잠시만요.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달라지죠? 그죠? 미적이 1, 2로 나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화생지 1, 2의 개념이 없고 물화생지 배우고 나서 자, 물2에 해당하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화학에 해당하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에 해당하는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에 해당이 되는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보이실 거예요. 뭐예요? 우리 고3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알 건데 우리 물리에서 얘 킬러, 물리에서 얘 비킬러. 이해되세요? 그죠? 화학은 여기도 킬러 하나, 여기도 킬러 하나.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이 2개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 세포와 물질 대사 비킬러죠. 유전 킬러예요. 지구과학, 지구 시스템 과학 비킬러죠. 행성, 이게 천체잖아요. 킬러예요. 킬러와 비킬러를 나눠 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요렇게 바뀌었죠. 아, 찍으려고 내가 방해했구나.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나? 방해했구나. 요렇게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융합 선택이 생기죠. 아시죠?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겨요. 자, 융합 선택 과목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일반 선택도 선택해, 진로 선택도 선택해, 융합 선택도 선택해야 해요.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매우 뭐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넓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나온 거는 여기까지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다 찍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이거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정법이에요. 단위수가 4고요. 이 아이는 96점을 받았어요. 과목 평균은 86.1이고요.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9.8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성취도는 A고 석자 등급은 지금 96인데 3이에요. 그러면 이것 갖고 해석하는 거야. 아,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9.8이에요. 커리를 봤더니 특목 자산은 아니야. 일반고인데 이 정도가 나오면 보통 뭐라고 할까요? 주요 과목이 5에서 10 사이에 있어요. 갑반고예요. 아, 얘 갑반고구나. 그러니까 96점이 나와도 몇 등급이 나와? 3등급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학교. 전국에 세고 셌어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표가, 성적표가, 그죠? 자, 그러면 이것 갖고 유불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원점수가 85인데 평균이 64.4야. 성취도는 B야. 80점대니까 B겠죠. 자, A 비율 7.3, B 이러고 C, D, E 이래요. 자, 이것 갖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한데 이거 갖고 몰라요. 성취도 비율이 높다고 좋을까요? 낮다고 좋아요? 아닐걸요? 표준 편차도 없는데 우리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나왔을 때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산출할 건지가 나와줘야 돼.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중2 친구들 기준으로 고2가 돼야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몰라요. 몰라요. 대입 전형계획은 고2 때 나오잖아.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 이 바꾼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산출할 건지는 대학의 입장이잖아요. 그 대학의 입장은 고2 때 나옵니다. 저는 이것 갖고는 모르겠어요. 이것 갖고 이 아이 전사고 알아요? 일반고에서 중하위권 몰라요.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비교해 보면 나와요. 아, 이 학교가 어느 수준의 학교구나.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 전사고야. 프로그램으로 얘 외고 국제고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일반고라면 이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사고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갖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구나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사고든 일반고든 외고든 국제고든 선택 과목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라인의 학교인지도 몰라요. 이거 갖고 어떻게 알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 갖고 전사고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에 혼란해서 전사고 가지 마시고, 네. 우리는 내년에 어차피 입법예고제에 의해서 중3 때는 우리 대입을 고교학점제하고 이렇게 연동할 거야. 수능은 이렇게 바꿀 거야가 나올 거예요. 원래 올해 내보내야 됐는데 안 내보냈고요. 제가 보기에 폭탄 발언 이후로 교육부는 또는 교육과정평가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대학들이 해석을 해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네. 오히려 내년에 2025 학년도에 가천대가 진로 선택 과목만 교과 선출해서 교과 전형 선발합니다. 그걸 보시는 게 더 빨라요. 그 학교 하나예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안 하고 교과 전형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점수 산출해서 뽑겠다라고 이미 대입 전형계에서 가천대가 얘기했어요. 그것을 수시 모집 요구할 때 어떻게 산출할 건데가 나오면 아직 나오진 않았어. 자기네들도 일단 질러만 본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재밌겠는데 보고는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근거 자료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울하죠? 네, 암담해요. 지금은 안개예요. 안개를 빨리 거치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계신다고 해도 안개는 거치지 않아요. 아니 99년도부터 학원 강사하고 컨설턴트한 저도 저희 딸 고교학점제가 안개가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거를 고치실 거예요? 못 고칩니다.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 첫 번째 내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실한 건 2, 3학년 아이고 이거 절대평가인데 잘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왜 이게 나왔지? 네. 얘랑 얘를 제가 바꿨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PPT를 만들다 간혹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1학년만 등급이 나오고 2, 3학년만 절대평가할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을 절대평가하냐 상대평가하냐는 그닥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이유는 공통과목 등급 좋다고 뽑고 싶은 대학은 상위권은 없어요. 절대 그걸로 교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수상수와 공통과학에서 잘 봤다고 뽑아줘? 아니 지방대는 뽑겠지.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이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학년이 절평이든 1학년이 상평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아직 안 정해졌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하느라고 약간 다 띄워놓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몰라요. 전 과목을 지금 영어처럼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는 절대평가로 다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할 건지 그죠? 아니면 그거에 대안으로 많이 십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고민했었던 서논술형 수능을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수능의 다른 대안평가를 얘기를 할 건지 정해진 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IB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데 IB는 사교육을 더 키우면 키웠지 낮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이거 중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정책처럼 야 학종은 이렇게 뽑아. 근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뽑으면 불리해. 그러니까 그냥 수능은 지금처럼 한 줄 세우기 하고 그걸로 가 정시는 이럴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그치? 아니면 야 이제 이렇게 여러 줄 세우는데 얘만 숫자 갖고 한 줄 세우기 안 돼. 바꿀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다양한 고교학점제나 학종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이거는 공청회 참여해서 들었던 거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강하게 정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대학의 입장은 그래요. 왜요? 왜요? 얘네 또 자퇴하고 엔소할 거거든. 반수할 거거든. 그죠? 자퇴하거나 휴학하고 1학년 2학기 때 반수할 거거든. 학사 운영이 대학 입장에서 잘 안 되고요. 또 하나, 돈이 안 거쳐요. 중요하죠. 결국 돈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시를 싫어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더만요. 특히 성대. 이씨. 응.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만요. 그리고 학종이 매우 중요한 걸 어필했어요. 중앙대하고 건대에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 교과로 합격한 아이,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을 종단 연구를 해봤대요. 2018년부터 2022년도 정도까지 학종으로 온 애들이 가장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가장 휴학이나 자퇴도 안 하고 가장 학점도 좋고 가장 우리 학교들을 빛낼 인재는 학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되시겠죠? 또 그러면 어떤 학교가
학교가 유리한 학교냐, 고등학교는 어딜 가야 되냐, 이것도 고민이실 거예요. 네, 모르죠. 현 고교 체제가 유지가 될지. 그죠? 아직 몰라요. 아니면 고교를 다 모든 지역을 평준화 시킬지. 왜냐면 특목자사 필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으면 그 과목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준화 시킬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외고 국제고를 분리할 건지 진짜 통합을 할 건지, 통합한다는 말이 많은데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죠. 자, 영과고 분리할 건지 통합할 건지 알 수 없죠. 계속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할까요? 고교 학점제에 따른. 미치겠잖아 우리 내년에 결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의 학부모로서의 견해예요. 저는 내년에 4월 이내에 나오는 4월 이내에 나오는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내에 나오는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의 방향과 수능을 어떻게 연계하고 입시의 큰 틀이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것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지금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보고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부모님들의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제가 내년에 와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고교 학점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 나오면 해석해 드릴게요. 팩트는 이거야?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사실하고 견해는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저의 견해는 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의 생각이죠. 이 자료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요. 그래서 사실하고 견해는 반드시 구분하시면서 따라오셔야지 어떤 컨설턴트가 유명하다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도 지금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를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뭘까가 이제 결국 고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뭘 할 건지 첫 번째는 내 아이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이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은 유형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쉬어가기 페이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습 심리 유형으로 규범형 아이들이죠. 우리가 보통 엄친딸 또는 우리 아이를 배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딸이나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향. 그죠? 네.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라는 말을 듣고요. 이런 친구들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문제 푸는 그러한 방식을 매우 선호하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칭찬이 익숙하고요. 그건 당연히 내 거예요. 이런 친구들, 이상향부터 기준점을 잡아야지. 이런 애들 간혹 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닐 뿐이지. 제 아이도 그건 아니어서 저 일찌감치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루틴을 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고교 학점제니까 네가 선택하다. 고교 학점제 예를 들어 네가 선택해봐. 너가 관심 있는 게 뭐니? 그거를 선택하면 돼 라고 아이한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그러는 순간 멘붕 와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할 뿐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루틴을 잡아주시고 과목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맨날 만나보면 계획표를 정말 잘 쓰고 잘 실행해요.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이렇게 대학 갔어야 하는 애들은 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야. 이해되시겠죠? 다만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2 때 드러나요. 고2 때. 고1 때까지 안 드러나거든요. 고2 때 왜 드러나냐면 수상, 수학, 통합과까지는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면 항상 100점을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해요. 고1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원 수투로 올라가고 물화생 원을 하는 순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고2 1학기 중간고사 때 등급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걸 못 견뎌요. 왜? 난 항상 모범생이었잖아.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의 심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의 노력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 멘붕이 딱 와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우리 대치동도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번아웃이 되게 크게 와요. 그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때를 잘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아. 너의 노력은 매우 중요해. 잘했어. 근데 지금 방법론적으로 이런 게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 우리 이것만 바꿔보자. 요 때를 잘 잡아주면 이 아이들은 교과도 학종도 정시도 논술도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들이죠.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아름다운 아이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 인간관계를 통해 나의 자존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자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로 나의 자존이 형성되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모듬 활동하면, 우리 모듬 활동하면 이게 약삭 바르고 빼는 애들 있잖아요. 지가 다 해요. 고마워, 너밖에 없어. 그러면 또 그거에 또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학원을 가야 돼도 뭐 해야 돼? 째고 들어줘야 돼.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가 울고 있잖아. 이런 애들 있어요.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난 거야. 그냥 이 아이는 이게 기질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어떠냐면 이렇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표를 세우는 것보다 이 친구들은 단계를 짧게 세우고 그거를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칭찬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끔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는 제가 밀당, 너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해올 수 있어? 해올 수 있어! 힘들 건데 이거 되게 많아. 저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일주일 후에 보지. 해와. 그러면 너 왜? 야, 이거 되게 많은데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너 진짜 대단한데? 야, 근데 그러면 너 이것까지도 할 수 있나? 아, 이거 어려울걸?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달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계획표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저희 기준으로 손맛을 보는 유형의 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범형은 우리 필요 없다? 지가 알아서 한다? 근데 얘네가 되게 낮은 등급이었다가 확 올라가지고 빡! 뭔가를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에요. 손맛을 많이 봐. 우리도 뿌듯해하는 유형.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과목 선생님이 너무 좋아. 점수 올라. 전년도 수학 선생님 너무 좋아. 수학을 100을 맞는데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싫어. 50 나와. 선생님 탓 영향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반면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도 고민해. 얘가 ADHD가 아닐까? 산만한 게 그냥 단순 산만한 게 아니라 이거 병일 것 같은데?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 그죠? 뭘 하더라도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친구들. 엄마,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중간고사 대비할게! 하루. 끝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 아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놈의, 물론 초2라 아직 괜찮은데, 엄마, 내가 이거 해줄게! 하루. 또는 반나절. 이런 친구들 장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인식을 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 부모님들, 요런 친구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 오면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정말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수학을 3일 공부했는데 100점 맞았다고. 고3 아이들을 데려다가 얘가 초6 때 한 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 해서 그렇다고. 얘 하면 진짜 잘하는 애라고. 아시죠?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응. 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끈기가 없어요. 네, 끈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못 당겨줘요. 이거는 선생님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은 아이보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죠? 제 남동생도 요런 과거든요.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예, 있습니다. 기질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아이를 계속 규범형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얘를 바라본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되시겠죠? 네. 아, 갑자기 숙연해지네? 자,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있죠. 내가 뭐에 삘 꽂히면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1도 관심이 없어요. 외모도 신경 안 써요. 머리도 일주일 넘게 안 감아도 자기는 몰라요. 엄마가 옆에서 머리 좀 감으라고! 괜찮은데? 막 이러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죠? 네. 숙제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도 자기가 관심 없으면 안 해요. 그런 친구들 진짜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반대. 그러니까 우리 이상형하고 반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모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런 친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삘 꽂힌 과목이 물화생지에 있으면 영과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고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이런 기질이 가장 많아요. 삘 꽂히면 그거의 끝을 봐야 돼. 이거의 끝이 어딘지를 얘가 확인하기 전까지 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롤이나 배틀그라운드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 맞아요. 제가 요번에 영상 나온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이래.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이미 고딩이야. 너무 컸어, 머리는. 초딩이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차라리 빨리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장 최고 사양으로 바꿔주시고요.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다른 유형의 친구들하고 달라서 길게 안 해요. 이 원리를 파악하면 끝이에요. 흥미를 잃으면 관심이 없어요. 안 해요. 그래서 과거 애들이 롤을 정말 잘해요.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네, 제가 올해 초에 만난 애도 세종가고 전일인데 엄마가 와서 얘가 롤을 4시간씩 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셨어요. 야, 아직도 재밌냐? 재밌대. 그러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컴퓨터를 뭐 집 밖으로 던지고 없앤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최고 사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얘가 10시간을 하고 자잖아? 깨워. 너 왜 자? 게임해야지. 야, 너의 게임에 대한 열정이 10시간밖에 안 돼? 일어나. 게임해. 더 많이 시켜. 그게 얘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이래요. 원리에 이해하고 지나치게 반복을 강요하면 오히려 흥미를 잃습니다. 그 적절한 수준이 필요해요. 이해되시겠죠? 계획표는 이 친구들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면 제가 물어봐요. 야, 요번에 요거 언제까지 할 거야, 너? 그러면 애가 이렇게 생각하다, 2주? 오케이. 그러면 2주 내로 요거 하고 와. 그럼 하고 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월 단위나 주 단위 또는 양으로서 어느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가고가 아니라면, 다행히 수학이면 논술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면,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마다 유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줄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전에 저희 대입은 규범형 아이들만 유리했어요. 맞잖아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애들만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렇지 않은 교육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유형이 다르면 그거에 맞게 그 유형에 맞게 노력했을 때 분명하게 아웃풋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학습법을 이해해야 우리 아이가 크게 시행착오 겪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아버님들도 계신 거. 우리 이런 거잖아. 이 아이가 언젠가 달라질지 몰라. 애 기대금은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때 한 번으로 조카하시는 걸로. 그래서 오시면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받고 나서 얘기하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얘가 이럴지도 모른다는 걸 갖고 라인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내 아이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좋다.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도드라지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를 해야 할까요? 네, 대입에 대한 큰 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지 입시 결과 확인해야 되고요. 입시가 큰 틀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지? 그거의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지만 그 본질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학습 방법, 학습 습관, 선행의 양과 질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단순히 일품 나가고 불나 나갔다고 해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고등학교 때 안 먹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가 지금 개념도 안 돼 있는데 불나 3회 독해 등급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불나 풀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나간 선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가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중1 중이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의 아이가 중학교 과정까지 다 했다라고 한다면 고1 3월 모의고사 보세요.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전 과정이잖아요. 보고 지금 현재 현행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지 선행을 언제 썼지? 얼마큼 해야 되지? 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보인고잖아요. 보인고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고1 3월 모의고사 수학의 원점수가 92점 정도 나오면 보인고 가면 3등급에서 4등급 나옵니다. 3 정도 나올 거예요. 잘하면 4. 3, 4 사이에 절대 1, 2 안 나옵니다. 원점수 92점이에요. 네. 외대 보고 가면 4, 5등급 나와요. 중동 힘은 가도 3, 4등급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수원수도 불나를 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불나 했는데 원점수가 80이야. 일반고 보내셔야 돼요.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런 거, 내 아이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입시가 계속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따라오시는 것. 그것보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뭘 고쳐줘야 되지? 이거는 중학교 때 해야 돼.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전이라 그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중1, 중2 시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카더라에 휘말려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 발표 나오기 전까지 잘 버티고 계세요. 내년에 발표 나오기 전까지 네, 제가 나오면 송파구에서 나를 원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약속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후에 중2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